싸원장과 센 원장의 속편한 인생.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도 많이 못 하시고 활동 반경이 좁아져서 어르신들 중에는 이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변비입니다. 변비 증상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증상이 심한 분들은 굉장히 극심한 고통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는 응급실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갑자기 너무 극심한 옆구리 통증이나 등 통증이 있어서 그냥 근처 병원에 갔더니 증상이 너무 심하다고 빨리 큰 병원 가보시라고 해서 왔는데 검사를 해도 다 정상이고 실제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변비에 맞는 그런 증상들을 호소해서 관장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약을 처방했을 때 너무 갑자기 좋아져서 본의 아니게 명의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비 증상 쉽지 않고요. 또 노인분들 중에서 변비 환자의 한 40%가 60대 이상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인성 변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노화로 인해서 장에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르신들은 음식을 많이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력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잘 안 드시는 경우도 많고 노화로 인한 장 운동의 저하로 인해서 변비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실금이나 전립선 비대증 등으로 인한 배뇨 장애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물을 드시는 것도 두려워해서 물을 많이 안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을 먹으면 너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요실금이 있으니까 특히 자기 전에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물을 안 드시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수분 섭취가 적으면 변이 장 안에서 더 굳으면서 변비가 되게 됩니다. 또 노인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고 당뇨, 갑상선 저하증 여러 질환들이 있고 또 많은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을 위해서 많은 약을 먹는데 이 약들이 대부분 변비를 또 유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노인성 변비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변비가 있을 때 어떤 증상으로 어떤 증상일 때 변비인지 저희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흔하게 이제 생각하는 건 주 3회 미만의 변을 보신다든지 3일에 한 번도 변을 보기가 좀 어렵다든지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 제가 변비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실제 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꼭 이 횟수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 오히려 화장실에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화장실에 갔는데 힘을 주지 않으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변이 너무 딱딱하게 나오거나 변을 다 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또 배 안에 남아있어서 변을 다 보고도 잔변감이 있어서 계속 불편하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변비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변비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젊은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젊은 사람들은 변이 차고 하면 금방 불편감을 느끼고 또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가든지 또 음식으로 쉽게 조절을 하든지 그렇게 조절이 가능한데 노인분들은 변이 좀 차도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화장실을 며칠 못 갔는데 불편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증상도 없는데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변비를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변이 너무 오래되면 이게 아예 배출이 안 돼서 장을 막아버리는 장폐색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장폐색이 생기면 굉장히 좀 합병증이 생겨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변비가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배가 그득하니까 또 안 먹으면 안 먹고 그러다 보면은 변비가 또 생기고 위에서 좀 음식을 먹어줘야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서 변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악순환이 되고 또 이제 변이 이렇게 계속 차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배변할 때 힘을 많이 주니까 치질도 생기고 치열도 생기고 여러 항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변을 오래 이게 배 안에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노폐물이기 때문에 계속 독소를 생겨서 이게 장에 오래 있으면 글쎄요, 용종 같은 게 많이 생긴다는 일부 연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는 피부 노화를 유발한다든지 여러 신체 노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급성 질환은 아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본인 임의대로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뭐 약을 오랫동안 이제 병원에 안 가고 본인 임의로 좀 조제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뭐 건강 기능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들 드시는데 특히 자극성 변비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극성 변비약이라고 하면 변비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나 그리고 알로에 이런 것들이 사실 일종의 자극성 변비약 중에 하나인데 장 점막에 들어가면 장 점막을 약간 자극하면서 뭐 대장에서 약간 수분도 좀 끌어당기고 전해질도 좀 끌어당기면서 변을 좀 묽게 하고 부드럽게 해서 이제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좀 있어요. 효과가 있고 효과가 좋고 만성적으로 이제 건강 기능식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좀 오랫동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꼭 나쁜 거는 아닌데 너무 오래 썼을 때는 이제 연세 있는 고령의 이런 분들이 그런 탈수 증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영양 섭취가 좀 부족한다든지 전해질 이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다른 부작용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이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시는 건 좋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도 약 없이는 그런 건강보조식품 없이는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알로에, 세나 이런 것들 저희가 대장 내시경 하다 보면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은 장 점막 색깔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까맣게 변해 있어요. 마치 무슨 뱀 비늘처럼 원래 이제 분홍색으로 예쁘게 장 점막이 돼 있는데 오랫동안 이제 장 점막에 그런 자극이 된 분들은 장 점막이 탈락하면서 까맣게 변해서 그런 것들이 꼭 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고 그렇다고 뭐 큰 병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그런 장 점막에 자극을 많이 준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죠. 이 변비가 특히 노인성 변비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음식을 적게 먹거나 장 운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생기는 변비가 제일 많고 제일 흔하지만 노인성 변비의 제일 무서운 거는 대장암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환으로 인한 2차성 변비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일단 노인 자체가 여러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암이 잘 생기는 연령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검진에서도 50세 이상은 대변 검사를 매년 하게 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변을 보는데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뭐 변이 평소에 아주 뭐 고구마처럼 예쁘게 보셨던 분인데 갑자기 막 연필처럼 실똥을 싼다든지 또는 이유 없이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체중이 막 빠지면서 변비가 있다든지 하시거나 또는 뭐 어지럽고 뭐 얼굴이 하얘지는 듯 빈혈기가 생기거나 하시면 이게 대장암이 생겨서 그 암종이 장을 막아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의료기관을 찾아서 검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물론 이제 제일 심각한 게 대장암인데 그 위에도 뭐 염증성 장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가 아주 오래된 분이라든지 신경계 질환이라든지 근육 질환 또 가장 많은 건 약제입니다. 뭐 여러 진통제류, 그다음에 감기약, 콧물약, 항히스타민이라 그러는데 그런 약들, 그다음에 뭐 신경과 약, 안정제들, 뭐 신경통 약들 이런 약들 모두 변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약제도 재조정 받으시고 그리고 필요한 질환이 발견되면 적정한 치료를 하시면 변비도 같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변비가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다 병원 가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답답해 하시겠죠. 그래서 좀 본인이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일단 충분히 수분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과하게 수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일일 권장량 정도는 드시는 게 좋고요. 그게 하루에 최소한 1.5리터 정도는 드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소변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게 너무 싫어서 물을 안 드세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일부러라도 아니면 오전에 활동하실 시간에라도 충분히 드셔서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섬유질 많이 당연히 드셔야죠. 섬유질이 결국에는 변에 어느 정도 양을 유지하고 양이 유지가 돼야 변을 밀어내서 대변으로 나오고 이게 선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섬유질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은데 너무
이빨이 안 좋으신 분들이 섬유질을 억지로 섭취하면 안 씹고 드시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렇게 배추 정말 이파리 하나가 통째로 나옵니다. 그냥 뭐 급해서 급하게 드셨는지 이가 안 좋아서 그냥 적당히 씹다가 드셨는지 잘 안 씹고 넘기게 되면 그게 변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어디 걸리면서 오히려 위장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너무 이가 안 좋으시거나 하면 적당히 좀 작게 잘린 걸로 그래서 충분히 씹지 않고 넘어갔을 때도 소화가 될 수 있고 또 변으로 뭉쳐질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좀 작게 잘라서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전이가 느껴졌는데 참는 분들 계세요. 정말 급할 때 가야지 내가. 그래서 참는 분들이 계신데 자꾸 참게 되면 우리 몸에서 신호를 주는데도 참고 신호를 주는데도 참으면 나중에 신호를 안 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변비가 정말 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호가 왔을 때, 화장실에 가야겠다는 신호가 왔을 때는 빨리 가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 앉아 있을 때도 계속해서 그런 결국 변이를 느끼는 신경이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호가 왔을 때 빨리 가고 빨리 갔을 때는 짧은 시간에 시도를 하고 바로 나오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변비 있는 분들한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배변 자세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양변기들이 들어오면서 앉아서 배변하는 게 대중화돼 있는데 사실 어떤 그 대변의 배출각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는 화식변기라고 그러죠. 옛날 스타일로 쪼그리고 앉아서 배변을 하시면 이게 다리가 허벅지가 굽혀지면서 배를 눌러줘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바깥에서 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세를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평소에 골반저 근육하고 복근 운동을 좀 하시면 이게 배변을 할 때 골반저에서 마지막에 이제 변을 짜주고 또 복근에 힘을 주면서 걔가 이제 변을 밀어내리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한 약식 윗몸 일으키기 정도 해서 복근을 좀 키우시는 게 도움이 되고 골반저 운동은 몇 년 전에 한참 유행했었는데 케겔 운동이라고 이제 항문에 이렇게 힘을 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시면 그 골반저의 트레이닝이 돼서 골반저 근육을 좀 키워줄 수 있으니까 그런 운동을 하시면 배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센 한마디는 노인성 변비, 통증이 없다고 변비 약으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화장실에 스마트폰 들고 가지 마세요. 배변은 빠르고 시원하게.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까요? 이 싸운장과 센 원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